자, 오늘 기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다 이과 계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기하가 사실 거창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자, 기하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2차 곡선이에요. 첫 번째 단원이 2차 곡선인데 오늘 배울 내용은 2차 곡선 중에서 포물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포물선 들어본 적 있어요? 포물선. 당연히 들어봤어야 되죠. 왜냐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포물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포물선을 배운다는 건 2차 함수를 배우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포물선 내 안쪽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포물선인 건 맞지만 2차 함수가 곧 포물선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하라는 단어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 도형을 배우겠다라는 걸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도형을 배우겠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야지 2차 함수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기하는 어떤 단어입니다? 도형을 배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배우는 것이지 2차 함수를 배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2차 함수에 관한 포물선은 잊어라. 그거는 그냥 2차 함수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알겠지? 좋았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 포물선은 다시 정의를 해야 돼. 내가 포물선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포물선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거예요. 그냥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포물선이다라고 배운 것이지 포물선의 뜻을 배운 건 아니야. 알겠지? 우리가 어떤 도형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떤 도형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야. 뜻이야. 뜻을 모르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포물선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도형이 포물선이 되더라. 이걸 정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을 정의할 줄 알아야지 원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포물선도 어떤 도형이 포물선이 되더라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선생님이 포물선의 정의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주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한 정점. 정점이 뭔지는 알죠? 정해진 점을 정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점을 정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한 정점과 한 정직선. 그러면 얘도 그냥 직선이 아니라 정해진 직선이라는 거예요. 자, 한 점과 한 직선. 점과 직선. 이 등장하는 겁니다. 포물선을 만들 때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우리가 이거를 다 모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취라고 또는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알았죠? 자, 선생님이 이거를 말로 설명했지만 도형이니까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알았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직선을 L이라는 직선을 만약에 정했다고 치죠. 이 점과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다 찾아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점하고 직선하고 거리 잴 때 어떻게 재는지 알지? 어떻게 재요? 수직으로 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한 가운데 있는 점이 일단 제일 찾기 쉬운 점이 되겠죠. 이 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지.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쯤 있는 점이 얘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랑 이 점하고의 거리가 같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어떤 점도 마찬가지로 너하고 거리 잰 거랑 너하고 거리 잰 거랑 또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전부 모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런 모양의 어떤 선이 만들어지더라. 이 선의 이름이 뭐다? 포물선이다. 그러니까 포물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 거야.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포물선이라는 도형이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 점과 이 직선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이라는 도형이 나왔어. 그럼 원이라는 도형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할 게 뭐죠? 중심. 그렇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체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이라는 도형의 뜻이 뭐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점하고 거리를 잰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니까 당연히 이 점하고 이 직선을 체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포물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저 도형이 어떤 도형이 포물선이 되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안 돼. 알았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단원 이름의 풀네임이 뭐죠? 포물선의 방정식이었지. 이렇게 생긴 이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물어본 거야. 알겠지? 자, 원래 원칙상 따지면 사실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상 따지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암기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칙대로 접근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포물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외우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원리는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정점, 보통 그 한 정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중심처럼 이 포물선에서 정해진 이 중심이 되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불러요. 초점이라고 불러요.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정해진 직선 있지. 한 정직선이었잖아요. 그죠? 이 정직선의 이름이 뭐냐면은 준선이에요. 보통 준선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기준이 되는 선을 준선이라고 해요. 준선이라는 이름이 직선의 이름인데 그 직선의 이름이 어떤 거냐면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았죠? 이해돼요? 그러면 초점과 이 준선을 지금 이용해서 이 점과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때 선생님이 초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P, 0이라고 했다. P, 0이 초점의 좌표였다. 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예를 든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점이 P였다라고 치자.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 필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든 거야. Y축을 기준으로 그걸 말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직선은 마이너스 P 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Y축이 이 점과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선이라고 만약에 치면 이해할 수 있겠어? 그때 이 정직선, 준선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p라고 표현했다고 치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우리가 제일 찾기 쉬운 점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 점은 나중에 꼭지점으로 불리워질 거야. 근데 일단은 이건 그냥 많은 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좌표 평면상에 어디쯤에 있는 점을 표현할 때는 x, y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표현할 때 동점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표현할 때 해의 의미로 x, y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점하고 이 초점하고 거리를 잰 거랑 이 점하고 이 정직선, 우리가 준선하고 거리를 잰 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 재는 거 방법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재는 방법 알고 있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면 이제 한 번만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번만 보여주면, 자, 우리가 이 직선하고 이 점하고 얼마 떨어져 있어요 보면 x 값의 차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x에서 마이너스 p를 뺄 거니까 x 플러스 p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근데 보통 이게 이해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보세요.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죠? x 값의 차이와 y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하죠. 따라서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계산할 거예요. 맞죠? 근데 거리니까 제곱근을 써야 돼요. 됐습니까? 얘를 똑같다고 놓고 식 정리를 한 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원리는 얘인데 이거 언제 접근하고 언제 이렇게 만들고 있을 거야. 그렇잖아. 이렇게 언제 만들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을 암기하는 게 좋겠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선생님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두 종류다 라고 선생님이 먼저 얘기할 거예요. 자,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 초점하고 준선을 기준으로 나눌 거야. 초점하고 준선을 기준으로 나눌 거야. 자, 준선이 만약에 y축하고 평행이다 또는 x축하고 수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준선이 x의 값으로 표현이 돼 있어. 만약 x는 얼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선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포물선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초점이 반대쪽에 있다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좋아. 만약에 기준선이 x축하고 평행해. x축하고 평행하면 y는 뭐 이렇게 생긴 선이 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포물선이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질 때랑 이런 모양을 가질 때는 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니까. 그러면 준선이 뭐냐에 따라서 포물선의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외우기 편해질 거예요. 자, 준선이 만약에 x는 몇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준선이 만약에 x는 몇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준선이 x는 몇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으로 출발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y제곱으로 출발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선이 만약에 x축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생겼다. 준선이 이렇게 생겼다. y는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얘는 x제곱으로 식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암기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정리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해를 지금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준선이 x는 뭐 이렇게 생겨 있으면 y제곱으로 출발하고 준선이 y는 몇 이렇게 돼 있으면 x제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는 식은 뭐냐? 당연히
y제곱은 몇 x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얘는 x제곱은 몇 y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올 때 이 식을 적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초점을 찾기 쉬운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자,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냐면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초점을 알 수 있게 식을 표현하는 게 좋겠지. 맞아 틀려. 그게 중요한 점이니까. 기준이 되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도 초점을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몇 x 이렇게 표현할 건데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초점의 4배를 곱한 값이 개수라고 쓸 거예요. 항상 그래. 그러니까 너를 정리하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4p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초점에 4를 곱한 값이 바로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당연히 몇 x제곱으로 출발했으니까 몇 y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러면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4py라고 말해. 이렇게 식이 생겼다. 자, 이제 보자. 잘 봐. 만약에 식이 이런 꼴이다 라고 하면 초점이 뭐다? 초점은 어느 축에 있다? 라고 말을 해야 돼. 준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초점은 x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x축에 있었으니까 p, 0이 되는 거고 얘는 초점이 누구 축에 있겠어? y축에 있는 거야. y축에 있는 거니까 0, p 이렇게 말해야 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초점이 x축이나 y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동할 수 있잖아요. 도형은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평행 이동할 수도 있고 대칭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 그럼 초점이 움직일 때 준선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때 식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만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게 기본꼴입니다. 받아들여요? 좋았어.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한 번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꼴이라는 거 알겠어요? 네, 좋아요. 갑니다. 자, y제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하고 x제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뭐가 다르더라? 준선이 다르는 거야, 준선이 다른 거. 그리고 초점도 어디에 있냐가 다른 거. y제곱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는 4px라는 우리가 관계식을 가지고 있고 x제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4py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기본꼴이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때 너는 초점이 어디에 있다? x축에. 그래서 p, 0. 그러면 준선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얘랑 대칭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바꾸면 돼요. 이해되죠? x는 -p. 자, 얘 같은 경우에 초점이 어디에 있다? y축에 있다. 따라서 0,p가 초점이다. 그러면 준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 당연히 x축으로 평행하게 있어야 되니까 y는 몇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p. 그렇지.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평행이동이라는 거를 시킬 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우리는 식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은 x 대신에 x-m이 사용될 거고 y 대신에 y-n이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변하는 거지 얘가 변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초점을 알 수 있는 개수가 변하냐? 안 변한다는 거야. 왜? x 대신에 x-m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x의 개수는 4p일 겁니다. 자, y 대신에 y-n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얘는 그냥 y-n에 대한 제곱의 꼴로 표현될 거니까. 얘가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식이 변해도 x의 개수를 이용하면 뭘 찾을 수 있다? 최초의 초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돼요.
처음에 출발했던 초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거랑 이동한 거랑 나중에 비교해보면 쉽게 나중에 초점의 좌표도 알 수가 있어.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암기하지 마. 알았지? 우리가 확인하고 외워야 될 것은 처음 것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이동했을 때 원리를 선생님이 그대로 알려줄 거거든. 그건 선생님의 스킬로, 꿀로 알려줄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빠개져요. 선생님은 암기를 지금 최소화 시켜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가 평행이동이 돼서 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대수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처음 초점에 이동하기 전 처음 기준이 되는 초점의 좌표는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걔와 이동한 후를 비교해서 초점도 똑같이 이동될 거니까 그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기하단원이 만약에 내가 암기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너무 편해 막 이러면서 암기하겠지. 근데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암기를 불편해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암기를 정말 최소화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암기를 최소화시켜주려고 선생님이 노력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자,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외울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게 기술되어져 있죠? 외울 필요 없고 12페이지에 있는 내용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저런 거 식으로 다 외우면 안 돼. 여러분들 처음에 2차 함수 배울 때 y는 ax제곱 y는 ax제곱 플러스 q y는 ax-p의 제곱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이거 다 외웠으면 바보인 거예요.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닌 거죠. 왜죠? 기본 거를 이동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본을 이동시켰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포물선도 도형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이 되는 그 도형을 이용해서 이동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 모든 방정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되어졌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전 예제를 통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단원 이름이 2차 곡선이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먼저 알려줄게요. 2차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방정식이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자,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런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도형들은 전부 곡선의 형태를 이루더라 이 말인 거예요.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직선형이 안 나오고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 2차 곡선은 4종류가 있어. 왜 4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좌표 평면의 도형을 나타내니까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좌표 평면의 도형을 나타내는 그 도형의 방정식이 2차식이었다면 x 또는 y가 2차여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2차여야지 2차가 되는 거예요. 맞아, 틀리. 그래서 우리가 x 또는 y가 2차인 경우를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죠? x는 2차고 y는 1차인 경우. x가 2차인 경우죠? x는 1차인데 y가 2차인 경우. 둘 다 2차인 경우. 이렇게 존재할 거란 말이야. 받아들여? 그때 이 둘 다 2차일 때가 중요한 건데 둘 다 2차일 때 이 개수까지 똑같냐? 개수는 다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종류를 따지면 하나, 둘, 여기서 이제 개수가 같은 경우, 개수가 다른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종류가 나오는 거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2차 곡선의 도형이 몇 개 있다? 그렇지! 아주 퍼펙트해.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2차 곡선이 원이에요. 원이 2차식인 거예요. 원은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배웠지?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게 뭐죠? 포물선. 포물선 2차예요. 그 다음 타원을 배워요. 타원. 타원도 2차예요. 그 다음 쌍곡선을 배워요. 쌍곡선도 2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종류가 몇 개였어? 4개였지. 종류가 4개였으니까 당연히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도형인지 바로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더라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이 이제 수정을 해줄게. 엄밀히 말하면 얘는 포물선이야. 둘 중에 하나가 제곱인 건 포물선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종류가 달려. 어떻게 달리냐? x제곱하고 y제곱의 계수 있지. 만약에 선생님 너를 a, b 이렇게 말을 했을 때 a하고 b가 완전히 일치하면 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a하고 b가 달라. 다른데 여기서 다른데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부호가 다를 수도 있어. 너네 둘이 숫자는 다른데 부호가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부호가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부호가 같은 경우랑 부호가 다른 경우를 우리가 타원하고 쌍곡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디테일하게 다 쪼개준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엄밀히 말하면 얘는 포물선이다. 여기서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디테일하게. 개수가 똑같느냐, 다르냐. 다르면 부호는 같냐, 부호는 다르냐. 이렇게. 숫자는 다른데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숫자가 다른데 부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 식정리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곡선에 대해서 배운다면 이런 식으로 식을 보면 어떤 도형인지 바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그 식에 따라서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알 수 있게 됐을 거니까 그 도형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그렇지 체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선생님 설명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포물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포물선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는 점들의 좌취. 근데 준선이 어떤 선이냐에 따라서 식이 두 종류가 되더라. 그걸 우리가 2차 곡선 조금 전에 배워봤었죠? y가 2차냐, x가 2차냐로 구분되면 된다. y가 2차라면 4px라고 쓰고 x가 2차라면 4py라고 쓴다. 이때 이 p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초점이다. 그러면 초점이 이제 초점과 준선이 어디 있는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4px로 표현되어 있으면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고 4py로 표현되어 있다면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는 얘기다. 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필수의 이제 1번 볼게요. 보세요. 처음 F가 2분의 1,0이죠. 그리고 직선이라고 했어요. 직선 x는 마이너스 2분의 1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고 했어요. 자, 이 점 정해져 있죠. 2분의 1,0이라고 정했지. 이 직선도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정해진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말해버린 거야. 그런 도형은 뭐죠? 포물선이라고 배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를 쓸 거냐? 봐봐. 너를 쓸 거냐? 찾으면 답이 뭐야 이제. 그러면 너를 보고 찾아도 되고 너를 보고 찾아도 상관없잖아. 근데 우리 초점 보고 찾아보자. 초점이 x축 위에 있죠. 그럼 얘겠어? 당연히 위에 거죠. 그대로 쓰는 거야. y제곱은 p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배 2x 답이
이게 답이라는 거, 이게 답이라는 거. 그럴 수 있죠. 간단한 거예요.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포물선은 너 아니면 너인데, 근데 초점이 x축 위에 있네? 그럼 너겠구나. 이런 거예요. 엄청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2번도 한번 해보자. 2번 똑같은 거니까. 점이 뭐죠? 0, 지금 0, 마이너스 4라고 그랬어. 정직선. y는 4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겠어요? 얘겠어요? 초점이 y축 위에 있죠. 그럼 얘가 생기잖아. x이 없어. 얘가 p지. 4배 해봐. 마이너스 16y. 찾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반대로 접근해보자. 자, 반대로 접근하자. 너 포물선이지? 그럼 초점하고 기준선 찾아야 되지? 초점 어떻게 찾아? 얘를 4로 나누면 초점이 나와. 그럼 얘를 4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4인데 y축 위에 있겠어? x축 위에 있겠어? y축 위에 있다. 0, 마이너스. 되겠어요? 그러면 준선은 당연히 y로 시작해야 돼요? x로 시작해야 돼요? y로 시작해야 되죠. 그쵸? y축에 있으니까 y로 시작해야지. 그치? 그러면 준선은 얘랑 대칭이어야 되니까 얘보다 부호만 바꿀 수 없나?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 이렇게 반대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되는 게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죠? 좋아요. 필수의 이제 2번. 똑같이 가볼게요. 이제 응용이에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초점이 3,4잖아. 잘 봐봐. 잘 들어.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잖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 어떻게 찾는지 알려줄 거야. 받아들여야 돼. 자, 지금 준선을 봤더니 초점이 처음에 어디 있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x축 위에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준선이 x는 몇 시작했으니까 너는 초점이 처음에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처음에 초점의 좌표는 p,0이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걸 아는 게 중요해.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아니죠. 3,4라고 돼 있으면 얘는 x축 위에 있지 않다라는 뜻인 거예요. 받아들여? 좋았어. 그러면 처음 초점의 좌표가 p,0이었어야 되지. 그거를 얼마만큼 이동했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겠냐? 라고 물어보면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봐봐. 이걸 기준으로 준선 찾아봐. 얘잖아. 이제 다 나왔어. 자, 초점이 얼만큼 이동했어요? p에서 3으로 이동했으니까 3 빼기 p만큼 이동했지. 그러면 준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동해야 되는 거야. 얘가 이동한 만큼 너도 이동해야 돼. 맞아, 틀려. 그러니까 3 빼기 p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되겠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너 이동한 게 마이너스. 그럼 p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죠. 자, 우리 p를 먼저 찾으러 갈 거야. 찾아보자.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원래 평행 이동하면 식에서는 그냥 더하면 안 돼. 근데 선생님이 왜 그냥 더했냐면 그것부터 설명해 줄게. x 대신에 평행 이동한 만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3-p를 원래 빼줬어야 돼. 맞지? 근데 얘가 x에 관해서 정리를 하려면 이 이동한 만큼 이항을 시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서 플러스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준선을 그냥 이쪽으로 이동시킬 때는 이 우항에 있는 상수값에다가 이동한 만큼 더하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좋았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p에 3-p를 더하면 3-2p가 되지? 그게 얼마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2p는 5였다는 얘기예요. p가 얼마야? 2분의 5. p가 2분의 5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되죠? 그럼 자 보자. 너 2분의 5야. 찾았다 이제. 자 이제 끝났어. 얘를 보고 식을 맞춰야 돼. 그러면 처음에 식이 어떻게 생겼어? x축이 있었으니까 y제곱 출발. p는 2분의 5에 4를 곱할 거니까 10. x 이렇게 출발. 근데 이 점이 여기로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x축으로 이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바로 답이 나오죠. 2분의 5에서 3으로 갔으니까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지. x축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그렇지. 여기다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하면 답인 거야. 어떻게 되죠? y 대신에 y-4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2분의 1을 대입하면 답이 돼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찾으려고 했던 초점과 준선이 이런 식의 포물선이다. 자,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기 싫은 사람은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틀려? 그렇지. 그렇지. 바보 같은. 되겠어요? 네, 좋아. 초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 선생님이 이제 알려줬습니다.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풀이 과정대로 막 1번 풀이나 다른 풀이나 이렇게 하면 엄청 어려운 거야. 받아들일 수 있지? 좋았어. 그러면 2번 한번 해보자. 자, 초점이 1,-3이래. 준선이 y는 1이야. 준선을 보니까 처음에 초점은 y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하고 너를 뺀 것만큼 이동했을 거니까 -3에서 p를 뺀 것만큼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 준선이 -p였을 거죠. 이해돼요? 여기에다가 너네 둘의 차이만큼 더한 게 너야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3, -p를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로봇처럼 3, -2p는 1이야. 이렇게 해석해. 그러면 2p는 얼마죠? -4. 따라서 p가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 그럼 p가 -1이라는 걸 찾았지. 정답되니까? 포물선 방정식 어떻게 돼요? x제곱. p가 -2니까 -8y 이렇게 쓰고 너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1만큼. 그러면 x-1의 제곱. 너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라고 하면 -1만큼이지. 그래서 y 플러스 3인 거예요. 외울 필요 있어요? 지금 의미만 알면 돼. 의미. 물론 여기서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뭐 다른 스킬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 선생님의 풀이가 굉장히 독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계에서 선생님을 이단하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저 미친놈 아니에요 저거. 왜 저렇게 가르쳐? 그냥 외우는 게 쉬운데 그냥 암기시키는 게 빠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 주의는 정의도 중요하고 암기도 최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고 오늘은 포물선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초점과 준선이 주어져 있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연습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예제를 풀어보면서 포물선을 우리가 마무리 지어볼게요. 네, 좋습니다.